올해에 제작된 1000개의 피스 중에 이게 몇 번째인지 이 말인 즉슨 1년에 1000피스밖에 제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온님이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장입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가시죠. 오늘은 뭐가 없네요. 예, 오늘도 언박싱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 로고가 심플하네요. 없어요. 네. 그만큼 브랜드 자체가 특징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심플합니다. 이거 뭐야? 나무인가? 파네라이. 네. 여러분들 안 보이시네요. 네, 일단 시계가 좀. 보여드릴게요. 뭐야? 오늘 소개할 시계는 파네라이의 썸머저블 아마그네틱입니다. 네, 우와, 시계 완전 남자한데? 남자 그 자체의 시계고요. 네. 레퍼런스 넘버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PAM 1389입니다. 네, 진짜 이거 꺼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이제 캡 제거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파네라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 보호 캡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보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네. 거고요. 캡을 제거해서 시계가 나옵니다. 다이버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계만 따로 꺼내서 한번 리뷰를 네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브랜드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1860년에 지오반니 파네라이에 의해서 이제 이런 탄생한 브랜드고요. 명품 시계 시장에서는 좀 독특하게 이탈리아의 브랜드입니다. 컬렉션명으로 들어가는 라디오미르라던가 루미노르 이런 것도 다 이제 야광 도료에서 나왔는데 1916년에 이탈리아 왕립 해군에 이제 납품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라듐 기반의 발광 물질을 이제 파네라이가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물질 이름이 라디오밀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파네라이 컬렉션으로 자리매김했고요. 그 이후 1936년에 또 다른 이제 야광 물질을 발명하는데 이전 야광 물질에서 이런 방사능 관련 성분이 검출이 됐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발광 물질을 제작했다고 하고요. 그 발광 물질이 이제 루미노르입니다. 그리고 1950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미노르 케이스를 가진 이제 최초의 프로토타입이 발명이 됐고요. 파네라이란 브랜드의 특징인 이 독특한 크라운 가드가 그때 이제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에 루미노르 케이스를 기반으로 잠수 시간을 측정이 가능한 이게 현대적인 다이버워치죠. 그런 다이버워치가 제작이 되는데 베젤 포함해서 사이즈 자체가 60mm, 이름 자체가 이기지아노라고 합니다. 그 이기지아노란 이름 자체가 이집트란 뜻이고요. 이집트 해군에 납품됐다고 합니다. 이런 썸머저블 컬렉션 자체의 이제 근간이 되는 컬렉션을 그때 발표했던 이기지아노로 보고 있고요. 대신 2011년에 풀 브론즈,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브론즈로 제작된 시계가 나오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좀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그 이후로 이런 워치 매니아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면서 이런 독립적인 컬렉션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파네라이가 고객분들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체험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막 섬에서 짚라인 타고 막 훈련하는 거 있죠. 해군들 훈련하는 거. 그것도 이벤트 하고 고객들 대상으로 막 하고 잠수 훈련하는 것도 하고 막 그래서 야, 근데 이게 마케팅 독특하게 한다.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이 그쵸. 제품에 대한.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언제 터프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네네. 이 모델에 대해서 한번 오늘 리뷰할 네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자체는 47mm로 상당히 큰 사이즈죠. 그리고 전체가 브래시드 티타늄 소재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워치 컬렉션이기 때문에 방수는 300m 방수를 갖고 있고요. 말 그대로 파네라이란 브랜드도 원래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최근에 상당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인하우스 무브먼트 중에 하나인 P901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총 3일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긴 편이죠. 보시면 전체적으로 브러시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티타늄 소재이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강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베젤을 보시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블랙 세라믹, 그레이톤의 세라믹이 사용됐습니다. 기존의 썸머저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케이스랑 동일한 스틸 컬러의 스틸 소재가 사용됐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세라믹이 사용되면서 좀 더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즈 보면은 스켈레톤 핸즈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다이버워치이기 때문에 끝부분에 야광 도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시 방향에 이제 스몰 세컨즈가 들어가 있고요. 열처리 블루 핸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핸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썸머저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남성적인 이미지인데 그 가운데서 좀 귀여운 그런 이제 포인트, 컬러감이 또 귀여운 요소, 컬러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바형 인덱스로 되어 있습니다. 6시 방향이랑 12시 방향에는 좀 더 길쭉하게 이제 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어두운 상황에서 심해 들어갔을 때 시간 측정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체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네라이 같은 경우는 이 크라운 가드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작하면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딩이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다른 다이버워치랑의 뭐 큰 차별점이자 되게 장점으로 생각되는 게 스크린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사 돌리듯이 돌려야 네네. 되잖아요. 그거 대비 훨씬 조작 자체가 편리합니다. 보시다시피 뭐 장갑을 착용하고 지금 만지는데도 큰 무리감이 없이. 하고 이런 상태에서 시간 세팅이라던가 날짜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네. 보시면은 REG TM 트레이드마크란 거죠. 이게 크라운 가드에 대한 특허 받았다는 이제 마크죠. 각인이죠. 크라운 가드를 잠글 때 끝부분에 보이는 이 파츠가 크라운을 꾹 누르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거고요. 보이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허는 현재까지도 이제 파네라이가 좀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브랜드가 쓸 수가 없어요. 원체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다 보니까 파네라이 브랜드의 좀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역회전 방지 베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보면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일반적인 다른 다이버워치 대비해서 이 클릭 사운드가 상당히 크고요. 네. 저 지금 고개가 좀 떨어져 있는데도 들려요. 네, 조작감 자체도 상당히 터프합니다. 네. 그래서 백케이스를 보면 솔리드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전에 제작되었던 썸머저블 같은 경우는 시스루백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시스루백 같은 경우는 글라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백케이스 두꺼워집니다. 네. 그거는 곧 시계 자체가 두꺼워짐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솔리드 케이스로 사용하면 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슬림한 그런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파네라의 그 남성적인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에는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렌체 1860 아래 그 그림 보니까 군인 같은데요? 되게 잘 보셨어요. 군용 보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군용 보트고요. 보트라기보다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됐던 인관 어뢰입니다. 아, 어뢰. 예, 어뢰인데 사람이 타고 있어요. 아, 사람이랑 같이 가요? 가미가지 같이? 사람이랑 사람이 같이 어뢰로. 같이 어뢰가 가는 건데 그 사람은 마이알레라는 이름의 어뢰입니다. 네. 마이알레가 이탈리아로 돼지란 뜻인데요. 어. 상당히 속도가 느렸다고 해요. 네. 이 마이알레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폭발하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빠져나오네. 예, 그때 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조종수 자체가 상당히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거를 뭐 같이 자폭을 시키진 네. 않고요. 아래 보시면은 U 써 있고 그 아래 숫자가 써 있는데 아래쪽에 아, 네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대신 이게 뭐냐면 올해에 제작된 1000개의 피스 중에 이게 몇 번째인지 이 말인즉슨 1년에 1000피스밖에 제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 파네라이의 매니아 분들을 저희가 파네레스티라고 말을 해요. 그 파네레스티 분들이 파네라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스트랩 교체인데요. 백케이스에 보시면 이쪽 러그 부분에 그게 이제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러버를 조절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 조작 자체가 상당히 쉽다 보니까 다른 시계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스트랩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교체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게 실제로 사용되는 이 전용 파츠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전용 파츠고요. 측면에 이제 파네라이의 러버밴드 들어가 있습니다. 교체 방식 자체는 상당히 심플한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파츠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 반대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핀이 나옵니다. 핀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핀을 제거하면은 스트랩이 해체가 되고요. 쉬운데? 네, 상당히 쉽습니다. 이렇게 러버밴드를 꽂아본 다음에 걸릴 때까지만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넣어주시면 스트랩 교체가 완성이 됩니다. 엄청 빠르네요. 엄청 쉽죠. 제가 일단 장갑을 끼고 진행을 했는데도 뭐 크게 무리 없이 네네. 지금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만큼 이 스트랩 교체가 쉽다 보니까 많은 워치매니아 분들이 집에서 직접 내가 원하는 컬러를 편하게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착용샷을 한번 해볼 건데 네네. 다시 이제 레더 스텝 바꾼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착용샷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잘 어울린다, 슈트에도. 사이즈 대비도 상당히 심플한 네. 구성 자체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다 보니까 뭐 드레스워치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정장에 착용해도 크게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보시면은 버클 자체도 파네라의 특징적인 핀버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핀버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자인 자체 상당히 독특한데 네. 디버클이 아니라고 핀버클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 왜냐면 이 핀버클마저도 이 보시면 이 스트랩에 넣는 핀 자체가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남성적인 이미지를 어필하기에 가장 완벽한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착용해 보시면 이제 느껴지실 텐데 47mm 사이즈인데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브레이슬릿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그 헤드 자체가 느껴진 무게감이 있는데 무겁다고 느껴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러게요. 와, 괜찮은데? 확실히 남성적인 분들이 착용했을 때 특징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혹시 그러면 시계 주인장분 모시나요? 네, 주인장분이 직접 방문하셔서 네. 한번 시계에 대한 간략한 아, 설명을 네, 해주신다고 좋습니다. 하고요. 네. 그러면은 주인장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니, 시계를 몇 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네. 취미 삼아 이제 조금씩 돈 모으면서 사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취미삼아 살 정도면 대단하신 경제력이 애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엄 차장님이 쭉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델만의 특징이 네. 이제 이 모델명이 이제 암 마그네틱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암 마그네틱 말 그대로 이제 안티 마그네틱이거든요. 그래서 항자성. 예, 항자성이 강하다.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일반적인 시계들이 평균적으로 4,800암페어를 네네. 버틸 수 있는 항자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의 10배인 48,000암페어를 버틸 수 있는. 예. 엄청나네요. 그게 웬만하면 저도 이 시계를 차고 랩탑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 보거나 뭐 아니면 테레비 옆에도 놔두고 하는데도 뭐 여태까지 한 번도 뭐 자성에 의해서 뭐 1호차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적을 한 번도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근데 평소에 언제 착용하세요? 평소에 그냥 착용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나갈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일할 때도 차고 아니면은 뭐 가까운 편의점 같은 데 갈 때도 그냥 차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운동할 때 빼고 운동할 차시대. 때, 운동할 때 빼고 차시대. 지샥 네. 차시고 운동 안 할 운동할 때 때는 빼고 이제 파네라이. 좀 몸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어. 이럴 때는 이제 G샥을 아까 그때 G샥을 차고 그 외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런 파네라이를 차고 나가는 편이에요. 뭐 이거 언제쯤 구매하신 거예요? 요거는 작년 이제 2019년 2월 달이고. 초에. 예. 오래 안 됐네요. 예. 한 얼마 안 1년 됐어요. 정도. 한 1년 정도. 딱 이제 이렇게 되네요. 이거 계기가 어떻게 여러 또 남성을 상징하는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 다이버 워치를 하나 사야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모델들을 보다가 그냥 보자마자 이 특이한 베젤 때문에 이건 딱 보자마자 이건 누가 봐도 다이버 워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그거에 빠져들어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파네라이를 사야지 하고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백화점을 둘러보다가 손에 얹어보고 이거다 싶어서 그냥 바로 샀어요. 와. 만족도는 어떠세요? 정말 만족합니다. 작년 여름에도 이제 2019년 여름에도 바닷가에서 또 착용도 하고 수영장 가가지고 이제 수영도 하면서 착용했는데 정말 만족하면서 찼습니다. 사실 이제 금액대가 어느 정도가요? 네, 사실. 요거는 이제 리테일 가격은 네. 1,283만 원. 엄청 비싼데? 이 파네라이에서도 뭐 상위 제품군이기도 하고요. 소재라던가 이런 것도 뛰어나고 거기다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항자성까지. 상가성까지. 다시 돌아가면 1,200만 원대의 시계를 꽂혀서 금사빠 해가지고 바로 딱. 결단력과 자금력. 결단력과 자금력. 그렇게 해서 샀는데 사실 네. 파네라이를 처음 살 때 좀 고민했던 게 워런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2년 워런티여가지고 제가 솔직히 좀 고민했는데 이번에 파네라이가 8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 얻어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더더욱 만족하고 지금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기출을 하실 때 뭐 좀 눈여겨본 모델이 좀 있나요? 얼마 전에 이제 태고의 모나코 신형이 나왔어요. 이제 무브먼트가 이게 네모난 거.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나왔어요? 예, 그 무브먼트가 바뀌었어요. 이제 또 되게 잘 어울리실 것 예, 같아요. 그래서 큰 시계랑 약간 이렇게 각진 시계 이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그러니까 디자인은 같은데 무브먼트만 바뀌었고. 네, 좀 업그레이드 됐고요. 디자인도 조금 약간 바뀌었어요. 일부? 예. 그쵸. 일부 변경? 네. 그러면 끝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저희 두 편째 출연이시지만 2020년에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풀리실 거예요. 예. 네, 올해 또 지금 이게 총선 이후일지 이전일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네, 아. 4월에 총선이잖아요. 이후일지 이전일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도 좋은 기운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